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의 손실을 줄여주는 로스디펜더입니다. 오늘은 호텔신라 22년 3분기 실적 분석을 하고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4조 원이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17% 성장했고 전년 대비해서 41% 성장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성장한 점은 좋은 점이고요. 다음으로 영업이익 부분인데 26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8%,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28%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한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39억,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3%,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이익이 하락한 점, 순이익률이 1%인 점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서울점과 제주점의 쇼핑 혜택인데요. 구매 금액의 약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원가가 50%라고 하면 50 정도가 남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30%가 지원되고 또 인건비가 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에 구매 금액의 5% 정도를 지원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0%까지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인데요.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의 수수료가 매출액의 약 40%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매출 원가가 50%라고 가정하면 마진이 50%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4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그 외에 인건비와 기타 비용들이 나가다 보니까 특별히 면세 부문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중국 따이공의 매출 비중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정적인 부분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들이 오랫동안 중국인에게 큰 인기를 누려왔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장품 기술도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서 이 브랜드들에 대한 인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와 LG생활건강의 주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의 재고자산은 약 6,200억 원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팔지 못했던 체화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70%까지 많은 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할인을 하면 체화 재고는 감소하게 되겠지만 마진적인 부분에서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1분기, 2분기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소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면세점들이 가장 긴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중국 하이난 면세점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하이난 면세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고 기존의 운영업체가 10곳이었는데 조만간 12곳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입점 브랜드 수도 700개에서 150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의 면세 쇼핑을 외국에서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자국에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면세 한도도 약 2천만 원까지 늘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하이난 방문 후에 온라인으로 180일간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듦에 따라 상당한 면세 쇼핑에 대한 수요가 이 하이난 면세점으로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부분은 호텔 사업의 실적이 양호했다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266억 중에 260억이 이 호텔과 레저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신라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본은 5,900억, 부채는 1조 7천억으로 부채 비율은 290%로 아주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유동 비율은 113%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양호한 편이고요. 회사채 등급은 AA-로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당좌 비율은 56%로 재무적인 위험이 조금은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신라의 투자 지표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주가 64,000원을 기준으로 2.5조 원이고요. 퍼는 이익 대비 가격인데 51.8배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순이익이 크게 줄다 보니 퍼가 높아진 부분도 있긴 합니다. ROE는 자본 대비 이익인데 8.2%로 자본이 적다 보니 다소 높은 편이고요. PBR은 자본 대비 가격인데 4.2배로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R은 매출액 대비 가격인데 호텔신라는 매출액이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텔 신라를 요약하고 저의 아주 주관적인 평점을 매겨보겠습니다. 성장성 부문은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 하이난 면세점 등과 같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평점 5점 만점에 3점을 책정했습니다. 수익성 부문은 높은 손객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의 증가를 감안할 때 1점으로 책정했고요. 안정성 부문은 부채 비율이 매우 높고 당좌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해서 2점으로 책정했습니다.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높은 파와 높은 PBR이 부담이 되고 실적이 3쿼터 때 악화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1.5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합 1.9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호텔 신라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4분기 때 어느 정도 이익이 회복되고 또 인천공항에 좋은 조건으로 입찰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텔 신라 3분기 실적을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스디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